이명박 씨에 이은 또 한 사람의 입을 다물어야 되는 사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대통령하고 밥 맛있게 얻어먹고 울산 가가지고 신고리 오리고기 계속 해야 된다. 이게 뭐니 이게 지금. 밥 먹인 보람도 없고. 아니 이 안철수 이 양반이 지난 5월 4일 날 대선 후보 시절에 신고리 오리코기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월성 1호기 등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민 참여형 원전 정책을 발표했어요. 5월 4일 6, 7, 8, 9 넉 달 조금 지났나요? 5달도 안 됐네? 이거 박근혜보다 더 심한데?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는 사실 공사 밑바닥 정도만 한 거예요. 건물이 제대로 올라간 게 아니야. 이미 80% 90% 공정된 다른 원전은 지금 가동하려고 하는 원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이거 그냥 폐로 비용까지 합치거나 하면 이게 더 싸게 먹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지을래 말래 국민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찬핵론자라면 그냥 지키하면 되거든. 굳이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도 탈핵에 대한 생각만큼은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열린 진보적 마인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짓기 시작한 거니까 그 들어간 공사 비용 얼마 안 되니까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미 시작한 정부의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자기가 안철수 입장에서 탈핵 공약으로 걸었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이거를 짓던 거니까 계속 짓자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의도가 좀 불순한.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문재인이 하는 일은 다 싫어.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 사람이 이렇게 쪼잔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거를 누가 얘기한 건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안전 없이는 원전도 없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수요 관리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깨끗하고 안전한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대국민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 이게 누가 얘기할게요. 안철수겠지. 네, 안철수가 얘기한 거고요.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식 문건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5개월도 안 됐는데 뒤집어? 뭐 탈핵과 찬핵 한가운데에서 국중주의를 실현하고 계시네요. 그것도 극중주의인가요? 이러면 안 돼요. 정치인이 자기가 후보 시절에 정책으로 내놨던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 있기 때문에 내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금방금방 뒤집는 거는 정말 딱 박근혜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질 일이기도 하지만 정치인 안철수 이 존재 자체를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뭐 신비님이나 이런 분들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요. 정치인으로서의 대안, 성공 이런 거는 저도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것은 그 긍정적인 거에 한 숟갈 더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복지가 너무 적다? 조금 더 하세요라고 반대할 수도 있거든. 반대하는 방식이 근데 당신이 하는 건 다 싫어. 그래서 무조건 안 돼. 그리고 옹색한 논리를 만들어내니까 국민들이 저한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의 뜻이었건 아니었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되고 청와대 가서도 뭐 안보내 뭐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지지율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까먹는 거야. 정치적 계산이 이렇게 없을까요? 이런 머리는 우리 같은 일반인도 부릴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거에는 힘을 보태주는 방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해야지. 자꾸 부정만 하고 있으니 저희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방송의 5대 목표라고 부르는 나름대로의 우리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 탈핵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탈핵은 사실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건설 시대에 뭔가 싼 에너지라고 해서 들여왔지만 사실 그 폐해가 너무 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후쿠시마처럼 큰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작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짓지 말자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오늘 하는 걸로 보면 확실하게 이명박 인증이다. 이명박 쪽 불의와 뭐가 달라요 이제는. 그렇죠. 뭐 SOC 더 늘리자고 주장하는 게 건설업을 필두로 한 보수 수구정당이고. 그렇죠. 지금 탈핵도 자기 말로는 탈핵인데 오늘 한 말로는 탈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완전히 이것도 그 건설회사 살려주기 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지난 대선 기간에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운동본부가 26만 1027명이 서명을 한 탈핵에 대한 그 서명지를 갖고요. 각 후보자에게 그 전달식을 했어요. 그 전달식을 하는데 심상정 후보한테도 전달했지만 안철수 후보한테 직접은 안 하고 이태움 정책실장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태움 정책실장도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며 안철수 후보가 환경에너지 분야의 의지가 강력하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로 폐로 산업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었어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게 대충 언제쯤 된 줄 아세요? 10월 20 며칠로 10월 20일 즈음에 이제 그 결론이 도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목소리 좀 넣어보겠다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정부라고 하는 게 순항을 하다가 엇박자가 나서 엉클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태클을 걸어봤는데 태클이 잘 안 걸렸어. 제대로 태클을 걸어서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오류코기를 건설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 이런 게 채택이 되는 상황이 되면요. 뭐 국민의 뜻이니까 그렇게 갈 수 있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의 계획들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는 그냥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협약도 체결했다면서요. 신고리 오류코기 건설 중단해야 된다는 협약을 네. 안철수 후보와 세 개 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답니다. 네. 그 각 후보들이 다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었던 상황인데 정말 실망이네요. 아무리 저는 설마 사람이려니 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논리를 어떻게 공색하게 만들었냐면 당장 그게 건설이 중단되면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에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야 했는데 이 사람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에너지 수급 문제 없는 거 결정났잖아요. 전혀 문제 없고요. 지금 전기가 남아 돌아가지고 예. 가스 발전소 있죠. 이런 데는 아예 가동도 안 하고 있어요. 쥐고 있죠. 네. 예. 원자력이 만들어내는 전기가 21%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정도 중에 지금 신고리는 전기를 발전하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네. 몇 년 후에 발전이 가능한 곳이잖아요. 이게 없어도 지금 다른 대체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가스 발전소 같은 데는 넣어라. 이건 안 지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공사비가 얼마 안 들어갔기 때문에 공정률 10% 정도 단계에서 그냥 멈추자. 이거를 지금 먹잇장 놓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고요. 이게 만들어져서 진짜로 전기를 생산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여기에 대안적인 신재생 에너지도 나와요. 그럼요. 예. 조금은 더 발전한다고 국가가 관심을 가지면. 답답하신 분이고요. 안철수 씨, 이명박 씨와 더불어서 그 입을 다무십시오. 신고리 5, 6호기를 덜컥 이제 중단하겠다고 그러면서 지금 공론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안 후보님 견해는 뭡니까? 먼저 청와대에서 입장을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하기보다 정말 실제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는 신고리-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하고 그리고 기간도 더 필요합니다. 5, 6호기를 지금 공정이 한 30% 됐다고 그러죠. 여기서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중단하는 또 것에 대해서. 네,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그건 거기에 대한 매몰 공론화를 비용과 법적 거쳐야 분쟁 소송, 됩니다. 그 매몰 비용과 그다음에 1조 원 넘는 지금 기투입된 공사비,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 실업 문제, 대량 실업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각종 계약 위반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법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매몰 비용 개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이 저는 앞으로 정책에서도 옳다고 믿습니다. 자, 알려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짧은 공지 하나 하겠습니다. 장수사가 또리 장군. 그 과수원에서 나오는 홍노사관은 이제 매진됐고요. 그 홍노사관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나중에 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그 홍노사과를 지금 한 거는 전부 다 파셨고요. 저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겨울에 먹는 사과들 있죠. 네. 저장용으로. 예.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홍노사과는 저장을 할 수가 없는 사과예요. 그건 11월 초부터 다시 판매할 테니까 한 달만 기다리시면 장수사과 다른 종류의 품종이 또 나옵니다. 어제 저녁쯤이라서요. 우리가 방송으로 제대로 전달을 못 해드렸는데 어저께 청와대에서 홍준표를 제외한 홍준표는 독서를 냈다고 그러나요?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고. 근데 청와대에 모여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나눴겠죠. 추미애, 안철수, 그 다음에 주호영, 이정미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갑자기 궁금해졌어. 또 다른 정당도 있잖아. 의석은 2개지만 조원진도 있고 거기는 하나고 민중당. 민중당. 왜 이분들은 안 갔을까? 아마 곧 민중당이라는 칭호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텐데요. 사실은 정의당이 참가하는 것 자체도 이 바른당에서 반대했었어요. 홍준표도 네. 그렇지만 홍준표도 홍준표도 격이 안 맞다고. 예, 격이 안 맞는다고요. 이 자식들은 아니 20석 넘어야만 정당이고 국회의원이에요. 그것도 지금 국회법 개정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이후에 좀 문제를 삼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뭐 일부 분들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의당 역할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요석은 한 6석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떤 그런 자리에 가면 힘의 균형을 맞춰준다고. 국민의당은 안철수 딱 가서 혹시 그 사진 나온 거 보셨어요? 정말 뚱하게 있는 거? 새로운 별명이 생겼어요. 네, 뭔데? 찰스 봇. 로봇이라고. 표정 변화 없는 찰스 봇. 근데 그게 굉장히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안철수는 거기가 엄청 뻘쭘한 거야. 그러니까 아까 공부 얘기 좀 해봅시다. 제가 그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를 제가 빨기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치란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철학이 없으면요.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도요. 최소한의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국가 운영이나 인류애 같은 기본적인 철학의 소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우리가 경험했던 두 마리의 대통령은 사실상 국가를 운영하거나 역사적인 책무, 그게 철학이 부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제가 안철수나 홍준표 대표를 제가 폄훼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말할 때는요, 이런 인본주의적 철학,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적 철학이 오랫동안 몸에 배어있지 않는 사람은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천박해져요. 홍준표가 왜 공부하러 가겠어요? 언젠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나야 되니 아는 게 있어야지. 아주 웃으라고 한 게 아니라니까. 실제로 아, 진짜로? 북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홍준표는. 북한에 대해서 뭘 아는데, 홍준표가. 어떻게 적게 아는데. 그러면 14선언에 대해서 읽거나 받겠어요, 홍준표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김구로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우리의 다물주의, 통일에 대한 염원, 민족주의적 자존심, 독립국가로서의 지위 확보, 이게 뼛속처럼 고뇌하지 않는 사람과 그냥 지 입신양명이나 한다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룸사롱 가서 술이나 처먹은 놈들하고 어떻게 대화가 됩니까? 한 방에 싸대기 맞아요. 말 잘못하면. 그래서 저는 안철수도 마찬가지고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홍준표처럼. 집에 가서 공부 좀 해라. 청와대 가지 말고. 응? 이렇게 일단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안철수 제가 좀 높이 평가를 좀 하려고요.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를 같은 색으로 이제 맞추면서 추미애 대표까지 이게 원래는 제가 미리 아마 이게 돌았을 거예요. 당내에서는 이게 합의문이 미리 논의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언지를 했을 텐데 그러면 거기서 당의 이제 행사 담당들이 어떻게 이제 협치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거냐 해서 이제 제가 볼 때 넥타이하고 초록 옷을 입고 이제 가신 것 같아요. 세 분이서. 그래서 굉장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들로부터. 싸우지 말고 좀 협치를 해라.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안철수 씨는 거기에 함께 참여함으로 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협치에 협격한 공이 있었다라고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굉장히 열린 진보적 마인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짓기 시작한 거니까 그 들어간 공사 비용 얼마 안 되니까 없던 걸로 하자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미 시작한 정부의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물어보는 거거든. 자기가 안철수 입장에서 탈핵 공약으로 걸었고 그런 입장이라고 하면 이거를 짓던 거니까 계속 짓자고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의도가 좀 불순한.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문재인이 하는 일은 다 싫어. 반대하고 싶은 거예요. 아, 진짜 사람이 이렇게 쪼잔하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거를 누가 얘기한 건지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 안전 없이는 원전도 없다.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을 수요 관리와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 깨끗하고 안전한 대체 에너지로의 전환과 함께 대국민 소통에도 적극 나설 것. 이게 누가 얘기할게요. 안철수겠지. 네, 안철수가 얘기한 거고요.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식 문건으로 나온 겁니다. 근데 5개월도 안 됐는데 뒤집어? 뭐 탈핵과 찬핵 한가운데에서 국중주의를 실현하고 계시네요. 그것도 극중주의인가요? 이러면 안 돼요. 정치인에게 전달을 했는데 이태훈 정책실장도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시민들의 뜻을 충분히 공감하며 안철수 후보가 환경에너지 분야의 의지가 강력하다.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원전 해체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로 폐로 산업을 선도하겠다. 이렇게 발표까지 했었어요. 지금 공론화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게 대충 언제쯤 된 줄 아세요? 10월 20 며칠로, 예. 10월 20일 즈음에 이제 그 결론이 도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 목소리 좀 넣어보겠다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정부라고 하는 게 순항을 하다가 엇박자가 나서 엉클어지는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계속 태클을 걸어봤는데 태클이 잘 안 걸렸어.
제대로 태클을 걸어서 만약에 공론화위원회에서 신고리 오리코기를 건설을 끝까지 해야 된다는 주장 이런 게 채택이 되는 상황이 되면요. 뭐 국민의 뜻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의 계획들에도 영향을 끼쳐요.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는 그냥 반대를 하는 것 같고요. 협약도 체결했다면서요. 신고리 오리코기 건설 중단해야 된다는 협약을 네. 안철수 후보와 3개 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답니다. 네. 각 후보들이 다 사인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랬었던 상황인데 정말 실망이네요. 아무리 저는 이 정치인이 자기가 후보 시절에 정책으로 내놨던 거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기의 정치적 소신이 있기 때문에 내놨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금방금방 뒤집는 거는 정말 딱박근혜거든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화가 나고 열불이 터질 일이기도 하지만 정치인 안철수 이 존재 자체를 스스로 깎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뭐 신비님이나 이런 분들 항상 하는 말씀 있잖아요. 정치인으로서의 대안, 성공 이런 거는 저도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긍정적인 것은 그 긍정적인 거에 한 숟갈 더 하는 거. 예를 들면 그런 거 복지가 너무 적다? 조금 더 하세요라고 반대할 수도 있거든. 반대하는 방식이 근데 당신이 하는 건 다 싫어. 그래서 무조건 안 돼. 그리고 옹색한 논리를 만들어내니까 국민들이 저한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의 뜻이었건 아니었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되고 청와대 가서도 뭐 안 보내 뭐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조금 지지율이 올랐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또 까먹는 거야. 정치적 계산이 이렇게 없을까요? 이런 머리는 우리 같은 일반인도 부릴 수 있잖아요. 긍정적인 거에는 힘을 보태주는 방식으로 자기 존재감을 과시해야지. 자꾸 부정만 하고 있으니. 이명박 씨에 이은 또 한 사람의 입을 다물어야 되는 사람.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인데요. 대통령하고 밥 맛있게 얻어먹고 울산 가가지고 신고리 오리코기 계속해야 된다. 이게 뭐니 이게 지금. 밥 먹인 보람도 없고. 아니 이 안철수 이 양반이 지난 5월 4일 날 대선 후보 시절에 신고리 오리코기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고 월성 1호기 등 설계 수명이 다한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국민 참여형 원전 정책을 발표했어요. 5월 4일, 6, 7, 8, 9 넉달 조금 지났네요. 5달도 안 됐네. 이거 박근혜보다 더 심한데? 신고리 원전 오리코기는 사실 공사 밑바닥 정도만 한 거예요. 건물이 제대로 올라간 게 아니야. 이미 80% 90% 공정된 다른 원전은 지금 가동하려고 하는 원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 이거 그냥 폐로 비용까지 합치거나 하면 이게 더 싸게 먹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지을래 말래 국민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찬핵론자라면 그냥 짓게 하면 되거든. 굳이 국민들한테 물어보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도 탈핵에 대한 생각만큼이 저희들이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 방송의 5대 목표라고 부르는 나름대로의 우리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 탈핵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탈핵은 사실 민주 진보 진영에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예요. 맞습니다. 건설 시대에 뭔가 싼 에너지라고 해서 들여왔지만 사실 그 폐해가 너무 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후쿠시마처럼 큰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작게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노출하고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원전을 짓지 말자라고 하는 그 흐름 속에 지금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은 내가 봤을 때는 오늘 하는 걸로 보면 확실하게 이명박 인증이다. 이명박 쪽 불의와 뭐가 달라요 이제는. 그렇죠. 뭐 SOC 더 늘리자고 주장하는 게 건설업을 필두로 한 보수 수구정당이고 그렇죠. 지금 탈핵도 자기 말로는 탈핵인데 오늘 한 말로는 탈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완전히 이것도 그 건설회사 살려주기 하자는 얘기인데 이게 지난 대선 기간에 잘가라 핵발전소 100만 서명 운동본부가 26만 1027명이 서명을 한 탈핵에 대한 그 서명지를 갖고요. 각 후보자에게 그 전달식을 했어요. 그 전달식을 하는데 심상정 후보한테도 전달했지만 안철수 후보한테 직접은 안 하고 이태흠 정책실장